겁니다.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야 우리가 갈 길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죠? 거기에 상응하는 무기를 저는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핵폭탄을 던져야 될지, 뭐 아니면은 그냥 뭐 지금처럼 해도 될지, 뭐 이런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을 판단해야 되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90%가 줄었었죠. 한 300명, 350명 선 이렇게 의대 정원 얘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복지부가 미쳤는지 2,000명, 3,000명을 흘렸고, 연합뉴스에서 최대 3,000명까지 다시 늘리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여러 라인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3,000명까지 얘기가 나온 게 맞다. 어디서 얘기가 나왔느냐? 복지부는 그렇게 말한대요. 국힘당 핑계를 댄대요. 국힘당이 지금 총선에서 민주당에 많이 밀리고 있으니까 뭔가를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국힘당에 도대체 정책하는 사람이 누구죠? 이번에 의대 정원을 3,000명 왕창 해가지고 총선 국면 전환을 하겠다고 그런다는데,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무슨 베네수엘라 뭐 쿠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의대 정원, 이게 어디 뭐 시장판에 무슨 뭐 애놀이 하는 뭐 그런 겁니까? 이게 지금 복지부는 국힘당 핑계를 대고 있으면서, 국힘당은 또 왜? 총선용이라는 거예요, 총선용. 그래서 설이죠, 설. 이번에 구정 전에 발표하느냐, 구정 후에 발표하느냐, 구정 전에 해야지 밥상 민심이 좋아질 거냐, 구정 후에 해야지 밥상 민심이 좋아질 거냐 하는데, 발표하시면 밥상이 뒤집어집니다.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3,000명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선거를 왜 지느냐, 국힘당이. 지난번에도 솔직히 쪽팔려서 못 볼 정도로 참패했잖아요. 부정선거라고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2020년도에 민주당이 몇 석 했습니까? 180석 했습니까? 난 살다가 그런 참패는 못 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더한 참패를 하게 생겼다니까요. 민주당은 총선이 딱 다가오니까, 원래 원조는 의대 정원 원조는 누굽니까? 민주당이에요. 원래 의대 정원 원조는 민주당인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의대 정원 지금 입번 것이라도 합니까? 이 무식한 국힘당이 지금 300명도 지금 뒤집어질 판인데 3,000명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죠, 이제? 의사면허 취소법. 의사면허 취소법을 개정해가지고 민심을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대부분 이재명 헬기 사건이나 민주당에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돼가지고 의사면허 취소법 해주고 의대 정원 3,000명 하면은 의사들이 아마 뒤집어질 겁니다. 뒤집어져. 사돈의 팔촌까지 이번 총선에 저라도 국힘당 못 찍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맞다고요? 난 또 안 된다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그래도 안 된다 하는 줄 알고. 지금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여기서 지금 직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OECD 의사 1,000명당 평균 숫자가 3.6명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2.5명, 2.6명이잖아요. 이게 좀 적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이나 똑같지만, 그렇지만 대한민국하고 일본이 전 세계에서 가장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있다. 1,000명당 4.8명, 5.0명 되는 그리스, 이탈리아, 쿠바 이런 나라는 의료가 파탄 났잖아요. 왜 파탄 납니까? 북한의 경제가 왜 파탄 납니까? 동기 상실 때문에 파탄이 나는 겁니다.
해봤자 내가 뭐 할 건데. 여러분들 동기상실을 하면은 경제활동 안 하잖아요. 일하는 놈이나 노는 놈이나 월급 똑같이 주면 누가 일합니까? 만국병인 거예요. 돈 나눠주는 거. 똑같은 거죠. 의사들이 동기상실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수학을 못하지만 계산을 했어요. 옛날에 1970년도에는 100만 명씩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OECD 평균 3.5명이라 그러면 의대 정원이 3,000명이니까 100만 명에 3,000명이면 3.0 나오죠. 1,000명당 3.0 나오잖아요. 100만 명에 3,000명이면 3.0이거든요. 지금 의대 정원, 출생아가 100만 명에서 몇만 명 됐다 했죠. 작년에 25만 명 됐습니다. 75% 대학 갈 학생이 줄었어요. 25만 명이면 4분의 1이 줄었죠. 그러면 3 곱하기 4, 3, 4, 12, 인구 1000명당 지금 현재 3000명 유지해도 12명이 됩니다. 수학 계산하면. 베네수엘라, 쿠바도 6명밖에 안 돼요. 1000명당. 이거를 1000명당 12명 만들어서 나라 뭐 거들내고 막 먼저 개판 낼 일이 있습니까? 지금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지금 그대로 3000명을 더도 100만 명에서 출생아가 25만 명 됐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인구 1000명당 12명인 전무후무한 나라가 되는데 가만히 둬도 지금 미칠 지경인데 지금 이거를 의대 정원이 지금 3000명인데 3000명을 또 늘린대 6000명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인구 1000명당 24명 됩니다. 24명 의사가. 그렇죠. 이건 진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대학병원에 가서 원장님하고 만났는데 아니 제가 무슨 뭐 환장병 걸려가 이 추운 데서 뭐 의대 정원하지 말라고 뭐 난리칩니까? 저보다는 더 당사자가 누굽니까? 의대생이에요. 걔들이 지금 의대 언제 뽑아가지고 의과대학 10년 공부해가 언제 개업해가지고 저하고 경쟁자 된다고. 걔들 나올 때 되면 나 은퇴해야 된다니까요. 이제 정말 답답한 사람은 의대 학부모들이고 의대생인데 왜 기성의사들이 난리를 치느냐. 이상하죠. 의대생은 지 문제인데 왜 난리를 안 치고 남의 일처럼 뭐 한번 뭐 관심을 가져볼까요 말까요 이러고 있고 이 지금 의사들은 이 추운 데서 이러고 있고 왜 이러냐. 왜 이런지 아세요? 예?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의대생은요, 저도 의대생 때 그랬어요. 의사가 되고 나니까 똥밭인데 의사 되기 전에는 완전 장밋빛이야. 세상이 나는 이제 앞으로 막 잘 모든 게 막 희망의 꿈에 부풀어 있지만 살아보니 살아보니까 해보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는 해본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해본 사람은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우리 송유봉 여의사회 회장님 오늘 오셨는데 몇 년 더 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봤기 때문에 이 추운데 나오신 거 아니에요. 해봤기 때문에 이러면 나라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온 거지. 회장님이 걔들 10년 뒤에 나오든 말든 난 몰라. 나라 망하든 말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니까요. 의대생은 왜 안 나오느냐. 지가 경험했으면 아마 여기 뒤집어졌을 거야.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야. 학생들은 자기가 경험해야 될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지도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한 60대 되신 분들은 20살짜리 30살짜리가 철없는 소리 하고 있으면 답답해가 입을 닫잖아요. 그냥 입을 닫아야지. 그것 붙들고 설명해봤자 내 인생 내 알아서 할 거예요. 됐어요. 그래 니 한번 살아서 개고생해봐라. 지금 이 상황이라 말입니다. 아는 사람들이 이러면 때리 죽일 놈들이라니까. 아는 사람들이 지금 1000명당 6명이 돼도 나라가 망하는데 인구가 75% 출생아가 줄었는데 의대를 100% 더 늘려서 3000명을 6000명으로 만들겠다는 게 미친 소리 아닌가요? 미친 소리. 이게 의사들 이기주의예요. 아직도 댓글로
의사 이기주의, 의사니까 저런 거 하지. 이동욱 회장도 옛날에 안 그렇더니 사람 변했나봐. 의사 뭐 이기주의로 저러고 앉았네. 내 잘 먹고 잘 살라고,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하면은요, 정말 미친 돈에 환장병 걸린 사람밖에 안 되는 거죠. 상식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상식을. 이거를 가지고 지금 국힘당이 총선용으로, 설 밥상용으로 설 전에 발표하냐, 설 뒤에 발표하냐, 3,000명 하나, 2,000명 하나, 이렇게 하면은 역사의 진짜 죄인 됩니다. 역사의 죄인. 국민들 앞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그래 어제 여기 1인 시하면서 정말 공개 토론이라도 한번 해보자. 인구가 75% 주는데 왜 의대생은 2배로 늘려야 되는지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재명 헬기 사건 봤잖아요. 거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성남의료원 안 갔다는 사실이에요. 아무 의사나 뽑아가지고, 낙수 의사 뽑아가지고 밀려가 할 짓 없어서 하는 필수 의료하는 의사한테는 나나 내 가족이 안 간다니까요. 성남의료원에 안 가고 서울대학병원 자기 갔잖아요. 자기도 그러면 목에 칼 맞았을 때, 야, 나는 성남의료원 옥상 헬기장도 잘 만들어놨는데 헬기장은 성남의료원에 왜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헬기장은 왜 만들었냐고. 힘없는 사람은 헬기 타고 거기 내려주고, 힘 있는 사람은 헬기 타고 서울대학병원 내려줍니까?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국민은 최고의 실력 있는 필수 의료 의사에게 진료받을 그런 고귀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어디 할 게 없어가지고 의사를 2배로 날려가 차라리 쿠바 의사를 수입을 해요. 쿠바 의사들 수입하면 막 여기 막 금방 OECD 평균 넘어요. 그냥 진료는 민주당 의원들이 받고 쿠바 의사들한테 그러면 되잖아요. 일단 구호 외치고 하다 보니까 혈압 넘어가려 그러는데, 일단은 구호 외치고 다음 순서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의대 정원 포퓰리즘 좌회전 의료 좌파 정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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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파 의료 사회주의자, 좌파 정책 추진하는 복지부 공무원들 인적 쇄신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쿠바, 그리스 의료 거부한다! 의대 증원 추진하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사퇴하라! 경제 망했다고 돈 찍어내고, 필수 의료 망했다고 의사 찍어내나, 무분별한 의대 정원 거부한다! 예, 그러면 다음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대한의사협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님과 이정건 부회장님이 오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필수 회장님하고 이정건 부회장님이 지금 긴급한 회의가 있어서 대한의사협회를 대표해서 우리 대한의사협회 홍순원 우리 부회장님 대외 협력을 또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올라오셔서 의대 정원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런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욱 회장님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다 너무나 현실에 맞는 말씀들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을 면담을 하고 있는데, 졸업
이번에 졸업하는 학생들도 만났고요. 지금 예과에 들어오는 학생들도 만나서 이런 얘기들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졸업하는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졸업하는 학생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는 여기서 의사가 될 수가 없겠다. 학생들은 사실 필수 의료를 하고 싶어 합니다. 환자를 살리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의과대학을 들어왔습니다. 그랬는데 의과대학을 들어와서 이제 졸업하려고 보니까 필수 의료를 하면은요, 잘못하면 감옥 가요. 예전엔 그러지 않았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응급실에 있어서 환자가 수술해야 된다라고 의사가 판단을 하면 바로 동의서도 안 받고 수술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수술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서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의서 안 받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환자들한테 다 고소당하고 그러다가 감옥서 갑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자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는 겁나서 필수 의료를 못하겠다 그런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잘하는 학생들은 네? 그럼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외국에 가겠다고. 네. 조금 못하는 학생들은 그냥 쉬겠다고.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필수 의료는 절대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사실 필수 의료를 하는 학생을 보면 제 마음이 그 가르침 교수로서 좀 안타까워요. 어떤 위험한 상황에 당도하게 되면 그 인생은 망치게 됩니다. 잘 아시죠? 이대 목동병원에서 소아과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교수님 이하 여러분이 감옥에 갔었어요. 당장 감옥에 가시고 결국에는 무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4년을 시달리시다가 나오셔서 더 이상 자기 일을 못 하세요. 근데 그 일이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보도 안 되는 많은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면 많은 학생들은 의대를 오는 목적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 일을 가고 싶어 해요. 필수 의료가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늘어난 필수 의료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좌파 파퓰리즘으로 가지 말고 제자리로 돌아오셔서 이런 의대 정원 증원을 늘리는데 골몰하지 마시고 정말 합리적인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구호는 여기 많이 있는데요. 2가지만 하겠습니다. 실효성 없고 국민 건강 파괴하는 의대 증원 포퓰리즘 정책 중단하라. 필수 의료 인프라 유지 비용 국가 책임 정책 실시하라.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순서 이어가기 전에 우리가 일어나셔서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호 외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요 50m 앞에 앉아 계십니다. 홍순원 부회장님 구호 외치고 가시죠. 구호 외치고 가셔야지 내일 언론에 나옵니다. 그래서 부회장님 그걸 들고
안 그래도 그러실 것 같아서 우리 주소 또 대표님하고 같이 쭉 해서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OECD 최고 의사 숫자 자랑하는 쿠바 의료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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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퓰리즘 망국적 의대 증원 정책 실시하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사퇴하라! 치료성 없고 필수 의료 파괴하는 의대 증원 포퓰리즘 정책 즉각 중단하라! 국민들은 무분별한 의대 증원 정책 거부한다!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 추진하는 의료 사회주의자 좌파 복지부 공무원들 인적 쇄신하라! 정부는 국민 생명 위협하는 필수 의료 붕괴 현상 해결하라! 정부는 필수 의료 인프라 살려서 국민 생명 보호하라! 강제 근무 낙수 의사 국민들은 거부한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지금 이제 최후 통첩을 했는데 오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쪼개셔서 이거 참을 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 50m 앞에서 이제 우리 주수호 대표님이 한번 근엄하게 이 정부를 한번 꼬집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수호 대표님 나오실 때 크게 한번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한번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제 경기도사 회원 같아요, 제가. 그 2번 왔었는데 똑같은 외투를 2번 입고 왔더니 회원들이 한 번 간 거 2번 간 거로 쪼갠 거 아니냐 그래갖고 다른 걸 바꿔 입고 왔습니다. 저번 주에 큰 이슈가 됐었던 이재명 얘기 사건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이게 재탕이 되겠지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의사협회장을 했습니다. 만 나이로 48살 때 의사협회장을 했는데 의사협회장을 하게 되면 여기저기서 민원성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의사협회로 오는 민원성 전화의 대부분은 소위 대한민국에서 방귀 좀 낀다는 사람들이 입원 부탁 내지는 수술 빨리 좀 푸시해달라고 부탁하는 건데 그 부탁하는 분들이 뭐 국회의원도 있고 그 다음에 언론계 뭐 논설위원이나 국장들도 있고 그러니까 정부 고위 관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그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물론 그때는 김영란법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편의를 봐드리긴 해요 가끔은. 근데 가장 많은 부탁이 뭐냐면은 암 환자에 대한 입원과 수술 부탁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안타까운 게 보통 국회의원들이 부탁하는 경우에 대부분들은 본인의 가족이나 지인보다는 이 자기 지역구의 민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한테 물어봐요, 그러면은 우선. 가족이냐? 그럼 민원이라는 거예요, 지역 민원. 그럼 제가 딱 잘라서 얘기를 해요. 암이라는 것이 수술하고 나서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는 건데, 이 결과가 나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의원님 나중에 좋은 일 하고 나서 욕먹는다. 거절해라. 이렇게 딱 잘라서 말을 해요, 제가. 저는 워낙에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식으로 대부분은 제가 거절을 하고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 지역과 지방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방에 있는 그 환자들이 서울로 올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환자를 보호해야 될, 간호해야 될 가족들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제가 얘기를 해요. 이게 암이라는 게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뭐 심지어는 몇 년, 10년 이상씩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질환인데 고향을 떠나서 진료받는 것이 환자분한테도 심리적으로 옳지 못하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방에 있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밤중에 갑자기 늦게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자기 어머님이 뇌출을 해서 지방의 어느 대학병원 응급실에 있는데 그쪽 신경외과에서 얘기를 하기를 수술해도 가망이 없다 그런다. 그래서 꼭 서울대병원을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냉정하게 거절해요. 그거는. 오는 도중에 죽을 거다. 당신네 가족들, 당신네 자식들이 효도하겠다고 부모님한테 불효하는 짓이다. 그거는. 그런 정도의 상태는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이나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이나 올라와봐야 결과는 똑같은 거기 때문에 당신네들 마음 편하게 하자고 부모님도 고생시키는 거 이거는 효도가 아니라 불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김영란법이 생기고 나서 편해졌어요. 그래서 김영란법이 생겼기 때문에 거절을 쉽게 했어요. 제가 이거 만약에 소문나게 되면 김영란법으로 여러 사람들이 다칩니다. 그렇게 거절했어요. 제가 워낙 김영란법이 김영란법의 취지는 동의하지만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 병원에 대한 입원이나 수술 푸시하는 것에 대한 민원을 거절하기는 상당히 좋았어요. 10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집이 안양이세요. 저희 어머님이 재작년에 이제 92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10년 전이면 80이 넘었을 때예요. 저희 어머니 뭐 아시지만 나이 많으신 분들 무릎 관절이 많이 안 좋아서 저희 어머님도 양쪽 무릎 관절이 다 망가져서 양쪽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어요. 제가 명색이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했던 사람이고 대한민국에서 의사라면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모교를 비롯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제가 전화하면 우리 어머니 얼마든지 입원시킬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 어디서 수술했느냐? 안양에 있는 제 대학교 후배 정형외과에서 2명이 하는 그 정형외과 의원에서 수술했어요. 제가. 왜? 충분히 가능한 수술이거든요. 그게. 충분히 가능한 수술인데 꼭 대학병원에 가야 될 필요가 전혀 없는 이유가 대학병원에 가지 않아야 돼. 갈 필요가 없는 환자가 대학병원에 가게 되면은 실제로 대학병원에 가야 될 환자들의 순위가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뺑뺑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아시잖아요, 얼마 전에. 오늘인가 아마 당 복귀했다 그러시는데,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학교 응급의료센터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규모도 크고 실력도 뛰어난데요. 근데 거기를 마다하고 서울로 왔단 말이죠, 이게.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지방에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지방에서 진료받아야 할 환자들이 다 서울로 올라오니까 지방의 의사들이 돌볼 환자가 없어서 서울로 올라오는 거지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의사 암만 많이 뽑아놔봐야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지방의료에 대해서 과시하고 지방의료 홀대하면은 지방의 의사들 안 가요, 아무도. 그런 상황에서 의사를 늘려놔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문화일보에 아주 기가 막힌 기사가 하나 났어요. 기사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발에 무좀이 있어서 피부과를 갔는데 강남에 있는 피부과를 갔더니 다 그러니까 의료보험 환자는 보지 않고 피부 미용 환자만 보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 그 다음에 뭐 어디 찢어져서 병원에 갔는데 아무도 동네 병원에서 치료 안 해줘서 할 수 없이 응급실을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론은 뭐냐? 의사들이 돈 많았기 때문에 그런 보험 진료하지 않는다는 게 이 기사의 핵심이고 그래서 의사를 많이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기 전에 확인하고 왔어요. 제가 얼굴에 5cm 정도 찢어진 상처. 이제 그걸 열상이라 그래요. 개방창 찢어졌단 말이죠. 칼로 찢어졌건 도끼로 찢어졌건 그냥 이거는 열상이에요. 열상. 5cm 찢어진 거를 꼬매는데 봉합하는데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주가가 5만원 정도예요. 5만원 정도. 이게 팩트예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나라 여자들 좋아하는 뭐 저기 명품 핸드백, 명품 옷, 구찌 뭐 핸드백 아마 5cm 찢어진 거 수리하려고 그러면 몇십만 원 나올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에 대한 환자에 대한 의료 수가가 개 수가보다도 못한 게 아니라 핸드백 수가보다도 못한 거예요. 제가 1998년도에 개포동에 주수외과라고 개원했었어요. 환자 열심히 봐요, 제가. 잘 보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환자 봐갖고 점심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렇게 환자를 진료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외과였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비급여는 안 하고 다 보험 진료만 했어요. 한 달 지나서 전체 매출이 간호사 월급 주고 이것저것 주고 나면 집에 갈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된 애가 얼굴을 5cm가 찢어져서 병원에 왔단 말이에요. 그게 들어와서 달래서 찢어진 거 다 꼬매고 1시간 걸려요. 1시간. 1시간 걸리는데 매출이 5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인 경우를 쓰지만 그런 환자를 하루 8시간 진료했단 말이에요. 그럼 40만 원 아니에요, 하루에. 한 달 25일 근무했어요. 그럼 1,000만 원이 매출이야. 그럼 병원이 유지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 우리 때는 그걸 모르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런데 이제는 선배들이 겪어봤더니 안 되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 층이 아예 안 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장했던 게 뭐냐.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가 살기 위해서는 필수 의료를 진료하는 보험 진료를 해서 의료기관이 유지 가능하도록 수가를 만들어라, 니네들이. 그렇지 않으면은 필수 의료는 무너질 수 없다라고 우리가 여러 번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언론이, 정치인들이 전혀 대꾸도 안 했어요. 니네들이 좋아서 외과에 놓고 나서 니네들이 못 먹고 산다고 지금 말하는 게 뭐냐? 그 누칼협이라고 이게. 누가 니네한테 칼 갖고 협박해갖고 외과를 이렇게 얘기했다며, 그 사람들이. 그래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피부 미용하겠다는데 이제 와서 당신네들 돈 많은 사람들 아니요. 비겁한 거 양아치야, 양아치. 우리나라 언론들이. 필수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많은 이유들은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마치 의사만 늘려놓으면은 필수료가 살아날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예전에 광우병 때 뇌송송 구멍탁이라고 선동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의사 숫자를 늘려놓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피부 미만 미용 같은 거 넘쳐서 이 사람들이 필수료랑 지방의료로 갈 것이라는 낙수 효과라는 게 이미 100일야의 거짓말이라고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전번에도 말씀드렸어요. 3주 전쯤 됐는데 매년 연초가 되면 대한민국에 각 대학병원의 레지던트들을 모집을 해요. 각 대학병원마다 레지던트들의 몇 명의 정원이 있고 그 정원에 맞춰서 사람들이 그 지원을 하게 되는데 요번에 서울에 있는 소위 빅5 병원이라고 그러는 모든 저기 환자들이 선호하는 병원, 서울대학병원, 세브란스, 아산병원, 삼성의료원, 카데병원 5대 병원에 전공의 TO가 798개예요. 실제로 798개인데 1,002명이 지원했어요. 1,002명이. 무슨 얘기냐? 204명은 탈락하는 거예요. 204명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1년간 재수하든가 뭐 딴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204명이라는 얘기는 798명이 204명이라는 얘기 25% 정도가 탈락을 각오하고 자기가 원하는 과를 간 건데 중요한 거는 필수 의료는 미달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필수 의료과는 지원만 하면 그냥 합격인데 재수를 각오하고 낙방을 각오하고 안 간 거란 말이에요. 이미 입증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의사가 아무리 많더라도 필수 의료를 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주기 전에는 절대로 필수 의료는 가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됐는데
정부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의사들한테 도대체 몇 명이나 늘리면 되겠냐라고 최후 통첩을 했다는데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 번. 뭘 늘리느냐. 의사 늘린다고 해서 필수리랑 지방의료랑 응급의료가 살아나는 게 아닌데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지 말라고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의사 늘려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필수의료랑 지방의료는 더 빨리 붕괴될 거예요. 왜? 어차피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은 경쟁이 심해질 거기 때문에 경쟁이 더 치열해지기 위해 비급여 쪽으로 의사들이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이게 의사들이 돈만 알고 이기주의가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도 먹고 살고 가족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5년 후 10년 후가 되게 되면 더 많은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니까 장담하는데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순간 대학에 있는 교수들 다 튀어나올 거예요.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튀어나온다는 게 무슨 걸 의미하냐면은 10명이 근무하던 과에서 2명이 빠져나가게 되면 8명이 못 견뎌서 그 다음 8명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때 되면은 대한민국은 의료는 완전히 몰락하는 거고 그때 가서 정부에서 이 어떻게 수습하죠?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안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 한 게 아닌데 우리들 얘기는 그냥 그 길지 듣고 나서 지금 와서 다시 무슨 뭐 의사 숫자를 늘려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요새 우리 의사들은 차라리 편해요. 우리는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 필수의료가 살아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시행을 해보고 그래도 필수의료에 의사들이 안 가면 그때 가서 의대 정원 늘리는 거를 논의하는 게 맞는데 우리 입장을 전달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의견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이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게 되면은 더 빨리 대한민국의 의료가 몰락할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으니까 니들 한번 해봐라는 게 현재 우리 의사들의 심정일 수도 있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막기 위해서 저항하는 것보다 포기하는 게 더 무섭다는 걸 이 정부가 모르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끝까지 못 읽기 때문에 구호 한 2개 하고 오늘 새로운 거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 쇼핑이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를 죽이고 병원 쇼핑이 지방 의료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구호는 이재명식 병원 쇼핑 지방 의료 무너진다.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제 구호는 무너진다, 지방 의료 무너진다. 자, 제가 선창합니다. 이재명식 병원 쇼핑 지방 의료 무너진다. 지방 의료 무너진다. 두 번째요. 이 수가 중요합니다. 돈 문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정 수가가 담보되지 않은 거. 적정 수가가 다른 거 우리가 잘못 다 되는 거 아니야. 최소한 의료기관이 유지 발전됐을 정도의 수가가 보장되지 않으면은 그거 안 하고 급여진료 보험진료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정 수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수가가 필수 의료를 죽이는 원흉이에요. 그래서 저수가가 원흉이다. 적정 수가 보장해라. 그러면 보장하라. 적정 수가 보장하라. 저수가가 원흉이다. 적정 수가 보장하라. 적정 수가 보장하라. 자, 추운 날 제가 끝까지 함께 못해서 죄송하고요. 시간 되면 또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주수호 대표님 정중간에 서시고 다 일어나십시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저 앞에 50m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들립니다. 그래서 치료사목 그러면 저도 주수호 대표님처럼 뭐 이렇게 반대한다. 국민들은 반대한다. 그러면 반대한다. 국민들은 반대한다. 이렇게 복지부 장관 사퇴하라 그러면
사퇴한다, 사퇴하라, 복지부 장관 사퇴하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효성 없고 필수 어려 붕괴 조장하는 의대 정원 포퓰리즘 정책 국민들은 반대한다! 반대한다! 국민들은 반대한다! 망국적 포퓰리즘 의대 정원 정책 추진하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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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장관 사퇴하라! 하나만 하겠습니다. 포퓰리즘 의대 정원 정책 국민들은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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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은 거부한다! 네, 앉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주수호 대표님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가시니까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뒤에 의자가 부족하지 않나요? 뒤에 의자 괜찮으세요? 부족하죠? 오늘 이렇게 자리가 밀린 거는 이태원 유족을 정부가 더 많이 생각해가지고 이태원 유족이 옆에서 집회하는데 우리를 얼마나 갖다 미는지까지 밀렸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까봐 이태원 특별법, 우리가 지금 의사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많이 모이면 경찰들도 의사들을 더 무서워할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보다는 이태원 유족들이 조금 더 많이 모여서 우리를 덜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다음 순서는 우리 경기도 의사회 김영준 의장님, 경기도 의사회 여자의사회 회장님이십니다. 드디어 우리 송유봉 회장님 나오시겠습니다. 크게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송유봉 회장님 천천히 올라오십시오. 그래도 경기도 여의사회 회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비 오는 추운 날씨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오늘 여기 제가 제가 속해 있는 어떤 의사의 단체의 어떤 자문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이래도 되는 건가. 제가 오면서 생각하니까 의사가 된 지 4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늘 그냥 이렇게 하라는 일 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 정책의 변화를 저희가 이제 만나게 되는데, 늘 느꼈던 게 한 사람의 정말 착한 의지, 선한 의지가 정책이 잘못되면 그건 너무 무력하다는 걸 정말 절감을 하면서 진료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고 그 순수한 마음에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놓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제가 2023년도에 산부인과 의사인데 그때 분만을 접었어요. 외래만 진료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요즘 생각은 분만을 안 받으니까 정말 그게 하고 싶다,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안 들고,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큰 사고 당하지 않고 넘어온 게 내가 너무 다행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매일 하면서 살고, 후배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진로를 할까요? 하고 물어보면 산과를 하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수가도 너무 낮았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강아지 분만비보다도 적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그럭저럭 분만을 해왔는데, 너무 이거는 제도적으로 받쳐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거를 헤쳐나갈 수가 없겠다는 생각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오늘 와보니까 10번째 모임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훌륭하신 정말 의료의 그 한 핵심을 다 뚫어보시는 분들이 귀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전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정말 옳은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렇게 정책은 계속 맞지 않는 부분으로만 그냥 계속 우격다짐으로 가고 있는 건지, 왜 우리가 정책을 연구하는 분들이 계시고 거기에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어떤 판단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계신 이 용산에 오면서 저는 정말 공정과 상식과 그걸 존중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 표를 던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훌륭하신 정말 올바르신 분들조차 이렇게 실무에 들어서는 저희들을 실망시키고 계신 건지 정말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렇게 의사수를 늘리면 우선 의료비가 증가한다는 것은 제가 의료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한 사실, 아주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금도 의료보험공단이 적자를 본다고 막 의사들한테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는데, 그렇다면은 이 너무 모순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의료보험 그러니까 비용이 없는 재정이 파탄나는 상황에서 의사 숫자를 늘려갖고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 피해는 모두 국민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이 뽑아놓으면 무너지는 필수 의료나 지방의료나 응급의료의 어떤 그 파탄을 갖다가 낙수 효과로 막을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많이 말씀하셨지만은 그리스나 쿠바나 이런 나라에서 경험했던 그런 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듣기 좋은 말로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정말 저는 개탄스럽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개탄스럽다는 말을 써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저도 아까 이동욱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몇 년도 의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후배들에게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료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저기 한번 같이 다시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좌파 의료사회주의자들 및 그들의 부안해동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에 대한 인적을 쇄신하라. OECD 최고 의사 숫자 자랑하는 쿠바 의료,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부한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를 우리 진짜 제가 보기에는요, 국민들 중에서 야 대통령실 앞에서 왜 그러냐 좌파냐 막 그러는데, 정말 이렇게 하면은 총선이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총선이 위험해진다니까요. 민주당은 가면을 써요. 선거 전에는 의사들한테 이제 당근을 준다니까요. 몇 주 뒤에 뉴스를 보세요. 항상 이 자리가 한 2, 3주 뉴스보다 빠르잖아요. 좀 있으면 그렇게 할 거다 하면 2, 3주 뒤에는. 민주당은 의사한테 당근 정책을 쓰는데 국민의힘은 미친놈이 이상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 의사들 이기주의로 이래 추운데 우리 송유병 회장님 이제 몇 년 진료도 더 못 하시는데 돈독을 몇 년 더 벌라고 이렇게 나오신 것 같아요. 걔들 나올 때까지는 지장 없다니까. 의대 10,000명 늘려도 관계없어요. 10,000명 늘려도 걔들 나오는 시간이 있는데 차라리 쿠바 의사를 10,000명 빨리 수입하는 게 빠르지. 그렇잖아요. 예? 자, 다음 순서 우리 김영준 의장님. 역시 많이 늘려도 소용없고 자녀분 의대 안 다니고 이해관계가 없는 분입니다. 크게 한번 박수로.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영준 인사드립니다. 네, 역시 우리 경기도의사의 우리 회원님, 그리고 또 우리 오늘 또 이따가 또 인사드리겠죠. 김병기 우리 안산시 회장님 같이 또 나오셨습니다. 우리 성유봉 구본상 안양시 회장님 좀 이따가 금방 뵐 겁니다. 성유봉 회장님 평소 때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이렇게 착하신 성격이 있잖아요. 제가 그래 우리 선배님이십니다. 그래 그렇게 했는데 저렇게 속상하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나쁜 놈들입니까? 정말 인간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한 보름인가 한 달 전에 우리 어머니가 암 수술을 했어요. 대장암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구 사세요. 대구 사시는데 저도 입원하고 수술하고 골치 아프고 이러니까 저도 가까이 있는 제가 자주 접하는 병원에 와가지고 세브란스나 아주대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수속도 편하고 이렇게 편하겠지만 아까 주소 회장님 말씀 평소 때 환자들이 그렇게 물으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주 수술할 그런 경우 있으면 지방에서 한 10명 중에 9명 이상은 그게 그거예요. 그 수술이 갑상선암 수술한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한다고 무슨 합병증이 더 생기는 것도 아니고 서울서 빅5에서 한다고 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다 그게 그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 몸이 귀하다 해가 그거를 또 어렵게 빅5에 예약해가 와가 수술하고 그렇게 또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에 컨설팅을 해주면 그거 다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핵심 또 좋은 이야기예요.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또 더 아파져가 결국은 합병증 생기고 아프고 해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응급실에 5번 10번 갈 텐데 그러면 또 서울 올 거냐? 그것도 아니고 또 수술한 병원에서 인연 맺어가 이래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낫다 이래가지고 저도 이제 경북대학교 병원에 거기서 수술을 받고 지금 KU 하셔가지고 잘 지낸 지가 한 달쯤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통은 그렇게 하는 게 다 순리예요. 순리인데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뭔가 정서가 잘못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우리 그 전에 거의 정리가 좀 돼 가는 듯 하다가 역시 교활하는 사람들이 직접 나타나진 않고 기자한테 시켜가지고 2,000명이니 1,000명이니 3,000명이니 이런 것을 내보내가지고 또 간보고 그렇게 하는 그게 상당히 비열한 수작이죠. 지금까지 늘 봐왔던 그런 모양이죠. 그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발표를 하든 안 하든 우리 국민들이 많은 부분들이 지금 많이 알고 있고요. 특히 이 대통령실 앞에서 이게 많이 10회에 걸쳐서 집회를 한 우리 경기도의사회와 용감한 그리고 정의로운 이 시민단체 여러분과 경기도의사회의 덕분에 국민들이 더 이제 많이 알게 됐습니다.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게 저 사람들은 표에 이제 도움이 된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다 이렇게 감안해가지고 앞으로 되지 않겠는가. 안 그러면 굉장히 이게 악수를 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의대 정원은 상당히 어리석은 행위다. 그리고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 이 점들을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정부 복지부 관계자들도 정신이 똑바로 바뀌었으면 복지부 관계자가 국민의힘을 해하려는 프락치가 아닌 이상 그거는 진행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의협에서 같이 힘을 합하고 우리 경기도의사회에서도 같이 맞들고 마지막 순간들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눈이 오나 눈보라 몰아치나 비바람이 몰아치나 우리 계속 모여가지고 우리가 외쳐왔는데 오늘은 눈보라도 있고 비바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또 피치 올려가 열심히 해주시고 역시 계속 이게 존경한다 그렇게 존경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사안이 마지막 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 우리 미래 세대의 의료가 희망이 보일 때까지 끝까지 우리 함께 하면서 외쳐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예. 그거 하나 해야죠. 제가 늘 하던 거. 자, OECD 최저 출생률, OECD 최고 의사 정가율, 의대 정원 감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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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전부 아무 이해관계 없이, 그죠? 옳음을 위해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전부 보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의사니까 저러고 앉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의장님도 의대 정원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동네에 쓰레기가 있으면 아침에 일찍 한번 딱 치우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깨끗하게 기분이 날 텐데, 내가 왜 치워 저거를? 이렇게 온 동네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면 그 동네는 계속 쓰레기로 불쾌한 동네가 될 겁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치우면 그 사람은 복 받을 겁니다. 그죠? 내가 왜 치워? 이런 놀부심보가 아니라 나라도 이거를 치워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저는 필요한데, 이번에 소개하실 분도 의대 정원하고,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자리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나의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나오신 겁니다.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진료 몇 년 안 남으셨고, 내가 물어봤어요. 슬쩍 자녀분 혹시 의대 다니세요? 자녀분 의대 안 다닌대요. 안양시 의사회 구본상 회장님 이번 주에 또 나오셨습니다. 크게 한번 박수로 안녕해 주십시오. 오픈런 그 소아과 있잖아요. 소아과 요즘 다 기피하는데, 그죠? 기피. 옛날에는 제가 어제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거든요. 유명한 서울대학교 교수님인데 자기가 소아과를 하고 싶었대요. 근데 소아과를 못하고 그냥 그 교수가 됐다고. 근데 자기가, 그분 연세가 좀 있으신데 자기 때는 서울대 의대 1등부터 5등까지가 소아과를 했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도 안 한다고. 자기 때는 난 몰랐어요. 그분이 성적이 뭐 몇십 등인데, 야, 너 성적이 몇 등이야? 몇십 등에. 야, 1등부터 5등까지가 서울대 소아과를 지원했는데 집에 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소아과를 못해서 그런데 지금은 참 잘 된 거죠. 잘 된 거. 예. 우리 구본상 회장님. 예. 안녕하세요. 지난주에서 한번 또 뵙습니다. 안양시 의사회장 구본상이고요. 저는 소아과 의사입니다. 근데 제가 소아과 어프라이 할 때는 우리 여자 선생님들은 뭐 1등, 2등, 3등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소아과였어요. 근데 지금은 저 세버런스 병원에 소아과 지원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이제 참 서글픈 현실인데, 지금 그 얘기는 전번에 했으니까 이제 그 정도로 얘기하고, 제가 안양에서 있으면서 여러 사람을 이제 만나고 다닙니다. 근데 국민의힘 이렇게 총선에 이제 후보로 나오실 분을 만났는데, 제가 욕을 좀 해줘서, 이 미친놈이 그 뭐라 그러느냐. 의사들이 의대 정원 3,000명 그 정원하는 거 흔쾌히 허락해주고 이재명의 헬기 사건을 계속 물고 늘어주면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이긴다 이거야. 150석 이상 얻으면은 그때 필수 의료 지원해주고 다 의사들 지원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안 되죠. 이게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도 모르고, 자, 그런 총선 전략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했던 얘기, 주소 회장이나 우리 경기도 이동욱 회장님 했던 얘기가 대통령도 알고 국무총리도 알고 복지부 장관도 알고 우리 얘기 다 알아들어요. 근데 이해도 합니다. 근데 왜 못하느냐? 총선 정책이에요. 총선 정책. 그래서 요즘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랑 더 친합니다. 이게 민주당은 이제 요즘은 또 유화 정책으로 나와요. 면허 박탈법을 재개정해서
합리적으로 개정해주겠다. 그러니까 조금 지원해달라. 뭐 그 말은 옳은 얘기죠. 근데 뭐 속마음은 어쨌든지 하여튼 이렇게 총선 정책으로 나오는 정부 정책이 좀 한심해서 이렇게 한번 다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소아과 하면서 한 가지 딱 느낀 거는 소아과는 이제 애들 아까 주소 선생님은 외과인데 나는 소아과니까 뭐 찢어지고 이런 애들은 없어요. 근데 그때 저 초등학교 한 6학년 되는 애기가 여기 조금 팔이 좀 찢어져 갖고 저한테 꼬매러 왔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전문이 아니고 외과가 전문인데 외과 가서 치료하셔야 됩니다 하고 보내도 그냥 괜찮으니까 해달래. 그래서 뭐 저는 소아과니까 그 수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해달래니까 이제 있는 것 같고 조금 이렇게 해줬다고. 그랬더니 뭐 그다음에 좀 이제 꼬매니까 흉터가 좀 남잖아요. 아무래도 성형외과 성형수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왜 흉터가 남냐고 또 고발을 해.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자꾸 필수 의료를 기피하는 겁니다. 아까 주소 선생님은 수가 얘기만 했는데 5cm 찢어진 사람 잘 꼬매줘도 흉터가 어느 정도는 좀 남아요. 그럼 또 고발을 해. 그러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고. 법적인 문제, 수가 문제 여러 가지가 다 걸려 있어요. 이게. 그런 상태에서 의사 정원만 늘려놓는다고 해서 필수 의료가 살아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총선 정책으로 필수 의료 지원은 안 해주고 의사 숫자만 늘리면 국민의힘이 망합니다. 이거는 바보 같은 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또 우리 의사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모이는 힘이 없어. 그래서 맨날 얘기하자. 같이 이렇게 모이고 관심을 가져달라. 그러면 관심은 다 있어. 근데 모이질 않아. 3일 전에 우리 후배 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갔더니 의사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얘기를 했더니 다 그 내용 알고 있고 관심은 있는데 안 모여.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수학과 교수가 하나 있었어요. 그랬더니 수학과 교수도 의대 정원하는 걸 반대한대. 왜 반대하십니까? 했더니 자기 수학과 애들이 몇 명 있는데 한 몇십 명 45명인가 있는데 요번에 한 10명이 휴학하게 됐다 이거야. 1학년 2학년 애들이 내년에 의대가 됐다고. 이공계가 다 무너집니다 지금. 이과대학 애들 공과대학 애들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애들은 휴학계 내고 의대 가겠다고 그래서 이공계 교수들도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사람 반대하는 거를 총선 정책으로 이렇게 밀어붙인다는 거는 정부가 생각을 잘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구호 한마디만 외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필수 회장님도 우리 의정협상단이 들어가서 복지부랑 협상하고 있죠. 근데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뭉쳐야 됩니다. 협상이 잘 돼서 의대 정원 안 한다 이러면 괜찮은데 협상이 안 돼서 3,000명 5,000명 늘리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뭉쳐야죠. 그래서 구호는 모이자 하면은 뭉치자 이렇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모이자 뭉치자 뭉치자 뭉치자.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좀 뭉쳐서 올바른 그런 것을. 근데 저는 이제 정부가 간본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갑자기 요랬다가 저랬다가, 대통령실에 왕창 모이면 또 말을 살짝 바꿨다가 또 조금 방심하면 또 늘렸다가 이러는데 우리가 잠시라도 방심을 풀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명, 3,000명 소리가 나와서 그런지 이번 주에 지난주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께서도 이제 잘못된 정책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산시 의사회 김병기 회장님 나오셔서
인사만 어떻게 한 말씀 아니면은 일단은 그러면은 우리 강봉수 부회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밑에서 한번 상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봉수입니다. 지난주에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못 왔더니 일주일 사이에 좀 많은 일들이 생겨서 앞에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셔서요. 근데 이제 또 무슨 말씀을 또 새로운 정보를 드려야 되지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찾아봤는데 드릴 말씀 많은데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눠서 드리는 걸로 하고, 근데 요새 좀 되게 화가 나는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이 보건복지부 공무원이란 작자들은 우리 세금을 받고 국민의 건강을 지켜달라, 좋은 제도를 만들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월급을 주고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진짜 과학적으로 옳은 국민들과 의료진들 모두가 행복한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인들하고 싸워라 그러면서 법적으로 신문도 보장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저자들이 오히려 지난 정부 때는 문케어니 뭐니 해서 필수 의료 붕괴를 가속화시키더니 지금은 거기에 더해서 정권이 바뀌었는데 문케어 받고 그 다음에는 의대 정원 2배 늘리겠다 이러면서 또 간을 보고 있는 게 되게 화가 납니다. 이게 지난 정부 때 얘기했던 게 300명이었거든요. 그때 의사들이 2020년도에 파업을 할 때. 그거 가지고도 난리가 난 걸 뻔히 아는데 지금은 무슨 수요조사니 뭐니 장난을 치더니 3,000명까지 2배까지 늘려보겠다라고 거짓말을 치고 있는데, OECD 평균 이런 건 많이 말씀드려서 얘기는 안 드리고요. 그럼 이게 해결이 될 것이냐를 고민을 하면 과학적으로 이 의대랑 비슷한 직종이 하나 있으면 똑같은 의료계에서 항상 부족하다고 하는 직종이 간호사가 있습니다. 간호사도 항상 우리가 부족하다 그러고 지금도 뭔가 지원해야겠다고 그러죠. 그런데 간호사가 증원이 2009년도에 대비해서 지금 매년 늘려서 2009년도 대비 간호사 정원이 2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간호사는 부족하다 그러고 지금 의사 증원을 늘리겠다고 통계 조작까지 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데에서 간호사도 2035년이 되면 5만 명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간호사 정원도 지금보다 1,000명을 늘려야 된다라는 소리를 하고 간호사협회하고도 지금 뭔가 협상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해결이 되느냐? 10몇 년 동안 2배가 늘었는데 정원이 해결이 안 됐죠. 근데 또 하나는 이게 그럼 OECD, 저들이 얘기하는 OECD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간호사 관련해서. 하도 우리가 의사 얘기만 하니까. 그러고 봤더니 OECD 통계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간호사 숫자, 졸업하는 간호사 숫자의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OECD 평균이 10만 명당 1년에 42명쯤 되거든요. 간호사가. 졸업하는 애들이 1년에. 대한민국은 월등하게 높아서 105명입니다. OECD 평균의 2배가 넘게 졸업합니다. 이미. 근데도 간호사 부족은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 간호사들은 현장에 없거든요. 자기들이 그걸로 더 좋은 자리들이 많습니다. 보건소부터 시작해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이런 데들 자기 면허를 가지고 임상을 하지 않고 환자를 안 보고도 본인의 자리를 공무원처럼 하면서 평생 행복하게 업무 강도는 적고 월급은 더 받는 그런 자리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 가니까 임상의 간호사 부족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그거를 해결하려면 임상에서 간호사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월급이 되든 경제적으로 보상도 하고 근무 환경도 좋게 만들어줘야 사람들이 그쪽을 찾아가는 게 인지상정이고, 그거는 의사뿐만이 아니라 비단 의사 간호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인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억지로 하라 그래도 안 간다는 게 이미 간호사 정원으로도 확인이 된 겁니다. 그게 똑같은 논리가 지금 의사들이 1년에 3,000명씩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미
인구 대비로 치면 훨씬 오히려 의사수가 점점 더 늘어나는 속도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필수 의료 붕괴는 가속화되는 거 의사들이 비급여를 찾아가는 거랑 똑같은 이유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의대 증원만 늘린다. 그러면 현장은 다 붕괴가 된다. 그러면 그 중에 똑똑한 애들은 아까 뭐 옛날에는 1등부터 5등이 소아과를 냈고 외과를 냈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리고 최근에는 1등부터 5등이 성형외과하고 피부과 했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1등부터 5등은 이미 10년 전부터는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 시험을 보고 우리나라를 떠납니다. 소위 디아스포라가 된 겁니다. 탈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필수 의료는 더 붕괴가 될 거고 의사가 많아지면 더 망가질 건 자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반대를 드리는 거고 국민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또 국민들 입장에서 제가 또 하나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국민들이 의사들 자꾸 얘기를 하면 의사 입장에서 하면 의사 한 명이 하루에 그러니까 1년에 보는 숫자가 있더라고요. 환자 숫자가 OECD 통계에 또 OECD 평균이 1,700명입니다. 의사 한 명당. 그런데 우리나라는 월등하게 1인데 6,100명을 봅니다. 1년에 의사가. 그만큼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힘든데 요즘은 아까 앞에도 말씀하신 소송까지 역시 걸려있고 여차 잘못하면 그러다가 환자 목숨 살리려고 하다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고발당하고 어제도 뭐 소아과 선생님이 13억 배상 판결했는데 그러니까 배상을 하고 심지어는 형사 구속당하고 전과자가 되는 상황이 되니 그걸 떠나는 겁니다.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의사를 많이 본다 그러잖아요. 진료가 많다고 하는데 그런 또 하나는 봤더니 OECD에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1년에 만나는 의사 숫자 여러 가지 몸이 아파서 OECD 평균이 5명을 만납니다. 멕시코나 그리스 같은 멕시코 같은 나라가 1.5명을 만나고요. 제일 낮아서. 그러니까 1년에 2명 만나기도 힘든 거죠. 의사가 만나기 힘드니까. 그 의사가 많다는 그리스, 우리가 근데 의사고는 붕괴됐다 그랬죠. 그 나라 국민들이 의사가 그렇게 많이 배출되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의사를 2.4명을 만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15.1명을 만납니다. 의사를. 그러니까 의사를 몇 번 만나는 게 중요한 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만나는 의사 숫자가 그만큼 많이 보고 의사들 국민들은 그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들이 얘기하는 OECD 평균으로 그러면 국민들은 의사를 더 만나지 말아라 강제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OECD 통계를 자꾸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만 통계를 조작을 하면서 발표를 하고 정작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들은 제대로 얘기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총선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총선 입장에서 국민들은 좋을 게 없다는 거 말씀드렸고 미래 의료가 망가져서 눈웃을 뺑뺑이 더 심해질 거라. 그런데 그래도 저는 애가 중학생이니까 큰애가 그래도 대치동 학원가는 난리가 나고 강남의 학원가는 난리가 났다. 그리고 이공계 학생들은 의대 가기가 쉬워지니까 지금 휴학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부모들이나 그런 학생들도 똑똑히 들어야 되는 게 요즘 의대 증원을 뭐 3,000명까지 막 간을 보면서 또 하나 최근에 나온 게 뭐하냐면 총액계약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 국민 의료비 부담을 정해놓고 파일을 늘리지 않겠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미 1998년도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의료사회주의자들 의약분업 때 그 짓을 했던 자들이 저 김용익이라는 서울대 민주당 국회의원까지 했던 사람이 그 당시에 보고한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나라는 총액계약제들을 만들고 의사봉급을 300만 1년에 당시 기준으로 의사봉급을 300만 원 정도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하겠다. 근데 지금 의사가 늘어나면 건보재정이 늘어날 거다라는 걱정을 하고 나오니 쟤들이 들고 나온 게 총액계약제인데 그러면서 또 하나 은근슬쩍 얘기하는 게 뭐냐? 의사들이 늘어나서 인건비를 줄여서 의사들 월급을 한 600만 원 정도로만 만들어주면 이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그 스카이 그 공대나 이제 이공계에서 저기 휴학하시는 분들이나 대치동에 있는 분들이 그걸 생각하셔야 될 거는 학생들이 지금 의대 가기 힘들 것 같다고 조금 늘려준다고 의대 정원을 늘리면 그분들이 의대는 갈 수도 있겠죠. 지금은 못 가는 분들이 가겠지만 그분들이 나와서 정작 프랙티스라고 환자를 봐야 될 때는
지금 저기 국민 평균 월급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것 때문에 저들이 원하는 600만원, 월급 600만원, 500만원을 받고 평생 소송의 위험을 당하면서 살아야 된다.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가 오고 싶은 것이냐? 그게 정말 국민들과 당신들을 위한 정책이냐? 의대를 원하는 학부형들이나 지금 휴학하겠다는 젊은이들도 좀 그거를 좀 알아보고 정말 정당하게 들어올 생각을 하시고 제대로 공부하면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힘을 보태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하나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또 하나 저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그래서 제가 아까 의사 월급 얘기해서 자꾸 무슨 최근에도 거의 나왔죠. 안동의료원인가? 뭐 응급학과 의사를 4억 주고 겨우 구했다. 연봉 4억 주고 구했다 막 이러는데 많죠. 많은 돈입니다. 사실은. 그 돈 주면 저도 가고 싶은데 근데 그거를 잘 보면요. 어떻게 돼 있느냐. 못 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과에 그 사람을 한 명 뽑습니다. 그러면 1년에 24시간 365일 콜을 받고 못 나가면 또 소송 걸립니다. 환자가 안 좋아지면. 거기에다가 그러면 이분이 친구들하고 맥주 한잔 할 수 있죠. 최근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맥주 한잔 하다가 환자가 저기 아까 열상 얘기하셔서 열상으로 와서 꾸며주러 갔는데 잘 꾸며줬더니 음주진료라고 고발을 해서 또 수사를 받는다. 물론 그게 옳은 건 아니지만 혼자 있는 병원에서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사를 포기해야 된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중에 또 하나 더 큰 거는 뭐였냐면 제가 보기에는 연봉 4억인데요. 조건 중에 하나가 의료배상 보험 가입을 하는데 도움을 주겠다 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병원에서 봉직을 하는, 개업을 하지 않고 저도 봉직하고 있지만 봉직을 하는 이유는 소위 어쩔 수 없이 생긴 의료사고가 있고 분쟁이 있더라도 그런 배상이나 보상금이 나오더라도 그거는 병원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주고 대학은 아직까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특히 공공병원들은 그런 거를 생각하고 갈 거 아닙니까? 근데 배상 보험을 드는 거를 일부 지원해주겠다는 얘기는 소송 걸리면 네가 책임져랍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10억 판결은 제가 최근에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당한 것만 2분이 넘습니다. 판결을 받은 게. 소송 죽인 게 아니고요. 1심에서 징계 10억, 13억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분들이 4억을 받아도 열심히 환자를 보고 잘하다가 3년에 한 번 사고가 나면 그런 사고 한 번 나면 3년치 번 거를 다 토해내고 무상봉사를 하는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거기 가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들은? 그런 식이면 저기 보건복지원 공무원들은 지금 저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정책 때문에 국민들이 죽었으면 지들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고 집 팔고라서 갚아내야죠. 지들도. 자기들은 그런 거 안 하면서 의사들은 필요하면 처벌도 해야 된다라는 소리를 짓거리는 게 그런 인간들이 앉아있는 게 저 보건복지부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의대정원 문제를 과학도 아니고 정책도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도 보고서에 앞으로 인구가 줄기 때문에 의대정원을 줄여야 된다. 의사를 늘리면 건보재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런 보고까지 했던 이 자들이 지금은 뭐 고수판에서 고수치고 뭐 의대정원을 만들듯이 300명 받고 1000명 받고서 2000명 이딴 짓을 하고 있으면서 간을 보고 있으니까 저희가 화가 나서 여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사들뿐만이 아니라요, 진짜 국민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이것들 잘못된 정책임을 알고 진짜 저 나쁜 자들을 우리가 처단하고 제대로 된 의료 정책을 만드는데 우리가 힘을 보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이제 요즘에 보면 상생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대한민국에 같이 살면서 서로 돕고 같이 살아가는 이런 국민들을 지금까지 좌파들이나 민주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갈라치기를 잘했어요. 갈라치기를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이렇게. 잠깐만요. 인사 한번 하고 가시죠. 인사.
자, 안산시 의사의 김병기 회장님 오셨습니다. 크게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죠. 크게 한번 박수. 인사 한번, 아니, 여기서 인사. 앞에서. 네? 예? 예, 알죠. 그러니까, 안산시 의사의 황복진 총무이사님이십니다. 인사하시고. 우리, 이쪽에는 김병기 회장님이십니다. 예. 이렇게 추운데 또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아무리 바쁘지만 이제 마무리 다 돼가는데 꼭 해야 될 말은 있겠다는 거죠. 왜 갈라치기를 하는데 국민들과 우리가 갈라치기를 당하느냐. 저도 앉아있으면 저는 이제 국민들하고 많이 접해보니까 자, 아까 전에 우리 얘기했죠. 의료 분쟁이 생겼어. 병원에 갔는데, 응급실에 갔는데, 중환자실에 갔는데 내 가족이 안 좋아지면 뭔가 이거 병원이 잘못해서 보상받고 싶은 생각이 드시죠? 저도 제 가족이 가서 결과가 안 좋으면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응급실에서 의사가 잘못해서 죽은 거 아니야? 보상받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국민 입장에서 자, 아까 전에 우리 강봉수 부회장님 그랬죠. 아니, 소아과 의사가, 근데 필수과 의사들은 맨날 생명을 다루니까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직업적으로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1년에 여러 번.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10억 달러, 20억 달러 그러면 그 사람 연봉이 얼마인데 10억, 20억을 주겠어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소아과 의사한테 13억 내놔라 해요. 그 사람도 애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은행도 아니고 13억 달러 그러면 어디서 돈을 구해가 줍니까? 그런데 또 국민 입장에서는 또 애가 잘못됐는데 13억 받아야지 국민 생각도 공감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13억이라는 돈을 국가적인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뭐죠? 교통사고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 서민들, 뭐 계란 장사들 다 운전하지만 처박으면 크게 다친 사람은 5억, 10억 배상받는데 어디서 줍니까? 보험회사에서 주잖아요. 그게 보상받는 사람도 낫다니까요. 아니, 계란장사 돈도 없는데 그 사람한테 5억 받아낼라 해보세요. 얼마나 받아내지도 못해요. 배째라 그러고 치운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든 게 뭐예요? 교통사고에 의해서 교통사고 특례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 거예요. 꼭 저 운전했는 저 새끼한테 받아야 되겠어요? 그냥 보험회사에서 받는 게 낫잖아요. 의사들도 필수 의료를 기피하는 게 그거 의료 분쟁, 보상금 이런 청구를 막 당하니까 피한단 말이에요. 점잘로 빼봤자 뭐 한 몇만 원 물려주면 되지만 사람 죽어봐요. 막 몇억 내놔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특례법하고 똑같은 게 사실 제가 의료계에서 최초로 얘기했어요. 교통사고 특례법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의료사고 특례법 만들어라. 제가 2011년도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엔 전부 자기가 했는 것처럼 특허로 그러는데 제가 그 법을 교통사고 특례법 그 법을 찾아서 거기에 단어만 의료사고 특례라고 바꿔서 내가 초안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국회의원들한테 주고 했었는데 요즘은 전부 자기가 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때는 다 반대하더니 지금은 의료계는 적어도 의료사고 특례법 만들어라 그러고 있어요. 근데 국민들한테도 설명하면 내 자식이 내 가족이 다쳤을 때 10억 20억 쉽게 보험회사에서 보상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의료사고 특례법입니다. 그런데 시민단체 대표라는 사람들, 소비자단체 대표라는 사람들, 여러분이 대표로 뽑지 않은 그 사람이 소위 한자 대표라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의료사고 특례법 반대한다. 그거 하면은 의사가 방심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지. 보험회사에서 안 하게 하고 지 돈으로 5억 10억 내게 해야지 사고 안 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교통사고 특례법을 모든 국민들이 찬성하듯이 의료사고 특례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설명을 안 듣고는 의료사고 특례법 그러면 의사만 좋나? 그러면 나는 무조건 반대. 의사니까 의료사고 특례법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국민들도 올바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특례법, 교통사고 당해보세요. 다 보상받습니다. 아무리 거지 같은 놈한테도 그 놈은 돈 없어도 보험회사가 돈 주잖아요. 똑같이 의료사고 특례법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의료사고 특례법 반대한다 그러면 주둥아리를 확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아는 게 힘이라고요. 근데 자꾸 의사들이 표현력이 부족해가지고 아이 뭐 13억 내놔라는 게 소아과 의사한테 돼요? 밤새도록 뭐 외과 의사 수술했는데 환자 잘못됐다고 20억 내놔라는 게 돼요? 국민 입장에서는 내 가족은 20억 받아야 되는데 줄 놈도 딱하고 받을 놈도 딱한 거예요. 진짜 책임져야 될 정부가 쏙 빠져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의료사 다 합리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의사와 국민의 이해관계가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자꾸 갈라치기 해가지고 민주당 이런데 현혹되니까 우리가 거리에 나와서 자꾸 얘기하니까 이제 이해를 되고 이재명이 이놈 갈라치기 한 놈이 죽일 놈이네. 정춘숙이가 막 의사 다 잡아 죽일게요 하는데 내가 설명을 자꾸 듣다 보니까 정춘숙이가 죽일 놈이지 내가 죽일 놈이 아니잖아요. 듣다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알면은 바뀐다는 거죠. 우리 의사들도 자꾸 억울하다 그러지 말고 국민들을 하고 이렇게 거리에 나와서 같이 알리면요 국민들도 그 정도 이해할 머리는 다 된다니까요. 자꾸 13억 말이 되냐는 말만 하지 말자고요. 의료사고 특례법 만들어라, 국민들도 만들어라, 그러면은 된다니까요 이게. 그죠? 마지막으로 우리 성세용 이사님, 우리 시흥시 성세용 이사님 나오셔서, 총무이사님 나오셔서 또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또 이렇게 나오셔서 크게 한번 박수로. 반갑습니다. 시흥시 의사라고 소개하셨는데 이동 회장님, 저는 경기도 의사회 대외협력이사입니다. 네. 경기도 의사회 대외협력이사 성세용입니다. 시흥시 총무이사도 하고 있고요. 저도 지금 이 자리가 네 번째 나오는 것 같고, 매주 이렇게 나와서 고생하시는 우리 경기도 의사 이동 회장님이야, 강봉수 회장님, 모든 임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이제 할 얘기들을 많이 다 한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한마디만 하면, 우리나라 저는 선진국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GDP 세계 11위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나라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세계 선진국 11위, 12위 나라가 왜 베네수엘라, 쿠바같이 못 사는 나라의 의료 정책을 따라가는 겁니까? 이게 왜 좋다고 정부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왜 거꾸로 가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나라 의료 기술은 정말 미국과 맞먹고 전 세계적으로 1위를 다툴 정도로 정말 대단한 의료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우리 의료진들입니다. 근데 이런 의료진들의 길을 살리고 더 많이 발전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그리고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되는 게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국가에서 왜 거꾸로 우리 의료들을 죽이고 의사를 왜 적으로 만들고 국민과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이 나라에서는 도대체 이 의사를 왜 죽이려고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이고 의료진의 기술은 진짜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료진과, 그리고 특히 중요한 필수 의료가 살아가고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의대 정원 확대라든지 지역 의대 뭐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거 말하지 말고 정말 필수 의료의 습관라든지 필요한 부분에는 거를 정말 그거를 먼저 실현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제발 우리는 잘하고 싶은 의사들 괴롭혀서 괜히 이상한 베네수엘라, 쿠바 같은 쪽으로 날아가는 이런 의료 정책하는 그 사람들부터 빨리 잘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말했던 법적인 그런 위험 부담감도, 의료사고 특례법 굉장히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 최근에 아마 의사분도 아시겠지만 그 장천공 사건으로 구속됐던 그 소화기내과 여자 의사분이 계셨습니다. 그 의사분이 제 동기의 와이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발로도 뛰고 막 서명도 많이 받고 법적인 것도 많이 알아보고 했었는데, 결국 그분은 법정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아이가 둘인데 아이 둘을 못 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금 대법원까지 가서 그분은 무죄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지금 환자들한테 굉장히 신임이 두텁고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따르고 있는 분인데, 그런 분이 이제
본인의 그런 역량을 발휘하기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정책가에다가 그런 상업적인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서 누가 필수 의료를 하겠고 실력 있는 필수 의료 의사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나옵니다. 저는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3,000명, 6,000명 늘렸을 때 아까 간호사 얘기했지만은 절대 필수 의료 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오히려 정말 필수 의료가 아닌 다른 길로 더 나가지 않을까 그런 의료가 되고 그럴수록 우리나라 의료는 망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망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라리 다 망해보고 그래서 정신 차리고 다시 새롭게 의료 정책을 하는 게 차라리 지금 상태에서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오늘 이 늦은 시간까지 이 추운 날씨에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도 구호 한 2개만 하고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좌파 의료 사회주의자들 및 그들의 부안 애동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에 대한 인적 쇄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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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망했다고 돈 찍어내고 필수 의료 망했다고 의사 찍어내냐? 무분별한 의대 정원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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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많이 수고하셨는데 그래도 이 비가 오는 눈이 오다가 비가 오다가 이 영하의 날씨에 끝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구호 몇 번 외치고 이제 집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부 일어나 주십시오. 이제 오늘 점점 이제 의사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또 김원영 원장님도 오셨습니다. 크게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우리 김원영 원장님. 필수 의료, 외과 필수 의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뭉쳐야 됩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 이해관계를 따지면 여기 나오는 게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누군가는 치워야 되고 누군가는 바로 세워야 되고 정말 우리 앉아서 2,000명, 3,000명 떡 주무르듯이 그렇게 하는 복지부 공무원들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죽하면 이 추운데 나와서 이러겠습니까? 의사들 중에서도 각성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대통령실 앞에서 외치는데 헛소리 해대고 이상한 소리 해대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지만 우리 그런 사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역사는 그런 분들의 고생을 통해서 바로 잡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쿠바나 베네수엘라 국민 같은 그런 어리석은 국민이 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어리석음의 대가는 국민들과 우리 자신들이 또 고스란히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앞쪽으로 쭉 붙어주셔서 이제 카메라나 유튜브나 이런 분들은 앞으로 기자님들은 앞으로 오시고요. 구호 몇 번 외치고 오늘 집회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들은 거부한다면 거부한다. 국민들은 거부한다. 이렇게요. 포퓰리즘, 의료 베네수엘라, 의료 쿠바 같은 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부한다. 국민들은 거부한다. 필수 의료 무너졌다. 망국적 의료 정책 국민들은 반대한다. 국민들은 반대한다. 이재명만 헬기 타고 서울대병원 가나? 대한민국 국민들도 낙수의사 거부한다. 낙수의사 거부한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망국적 의대 증원 포퓰리즘 정책 추진하는 조경 복지부 장관 사퇴하라.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